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선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내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부른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원번호 제2386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복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학생이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로 분류된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 김계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한정우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비인가 대한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기획 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화물 출자 분야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항상 박영상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강석 도시공사 사장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특권과 동의안 특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 없이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우리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 정비 대상으로 파악된 총 50개 자치법규와 대상으로 등록번호 수집 거식이 총 14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도서에서 개정 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고 김포시 중소기업 6,500원 지원조례 등 조례에 해당되는 10개 조례가 그리고 14건의 거식을 일괄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안번호 제2375 일본식 산자어 등 용어 정제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단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6개의 일본식 산자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20개의 조례하고 24건의 일본식 단자에 대해서 순화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정비 공고가 7건이 되고 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하는 건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2382호 김포도시공사 도촌지구 복합개발사업 필사 정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을 유치하여 민간 특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격법 제65조의 3,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서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 요청액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금으로 50억 중에서 김포도시공사 지분율 50.1%에 해당하는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김포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촌지역 일대를 유난히 특화시설 중심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촌업 침공률은 약 14만 3천 평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50.1%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펀드 시점이 49.9%를 출자하는 SPC 방식이며 2025년까지 약 4,2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부 건축을 제외한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요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1,36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37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의안번호 제2383호 김포도시공사 선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제한 확보와 민간항공 SPC 사업을 위한 출자 안도 증액 등 김포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개정법 제18조 규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의지구 도시개발 사업 한지 부지인 오블럭 1로트를 김포도시공사에 선물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탑산 감정가는 170억 원이며 시의회 출자 동의 의결도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반기 중 출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뒷면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단장만 소관 안건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공포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자 소관 김포시 주민번호 수집사실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2019년 7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95로 분류된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0가지 1에 따라 근거 없이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실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0호로 분류된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위안번호 제2382호로 부의된 김포도시공사 부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 법인 출제에 따른 김포시 의뢰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도시화 진행에 따른 부천 지역 일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지에 부족한 문화시설 확보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자 동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3호로 부의된 김포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부 2지구 한지부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 합동 SPG 사업 추진 시 출자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유 자산 중 토지 재산을 김포도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하고자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로 도시공사의 재무 분명성 향상 및 홍보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 출자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성화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우신 교수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성화 일본식 간장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연 오관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작년에 2018년도에 행안위에서 제시했었던 일본식 한자어도 있죠. 네. 그것도 작년에 진행됐었나요 혹시? 작년에 이거 이제 저희가 각 이제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이제 부서에서 개정된 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일괄 개정 조례는 부서별로 있는 거를 이제 부서에서 다 일일이 개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광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거에 한자어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개정이 안 됐다면 여기에 지금 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올해 8월 달에 행안위에서 요 내용들이 내려왔나요? (18년도 12월이요) 작년에 내려온 거죠? 이거 80개정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시한 24개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행안부에서 경제라고 내려보낸 건수가 7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저희가 또 이제 전수조사를 부서별로 했는데 총 17건에서 24건이 되었습니다. 전수도 다 했어요. 네. 일본식 한자가 있고 중국식 한자가 있고 이게 이제 한자어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행안부에서 제시한 거 말고 김포시 자체적으로 한글 공공언어 적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따로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따로
적극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지난 작년에 11월달에 행정감사할 때 금의원이 그 아트빌리지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웨디어 명칭과 그다음에 건물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무슨 센터, 평생학습센터부터 지금 다문화센터라든가 등등 이렇게 용어상의 웨디어 남발과 또 일본식 학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한글을 애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글 사용에 대한 권장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행안부에서 제시했었던 것에 한해서 또 시기적으로도 이게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시했던 것을 지금 7월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12월 24일자로 시달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접수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 안에 표기된 관저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도 저희 일련의 한 것씩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 이제 행정 용어는 순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 지향하고 예절 지향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은 의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본식 한자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체 5항 김포도시공사 고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고촌 지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본인은 이 고촌은 뭐 바로 이제 서울과 붙어 있을 정도로 김포에서는 가장 뭐 입지나 교통 접근성에 가장 이제 우수한 곳이죠. 그래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개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래야 이제 고촌과 김포와 같이 그 브랜드 가치가 같이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때 뭐 14개 기업 입주 의향서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혹시 들어온다는 그런 이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고촌과 김포 전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촌 복합 개발, 이 고촌 개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그 토지를 어떻게 사실 그 옆에 바로 보면 그 지도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니까 개발 지역이 우리 저기 아랍의 아랍마리나 베이 호텔과 그쪽하고 완전히 이제 외곽 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본인이 전에 한번 그런 제안도 했었지만은 그쪽을 좀 그쪽 우리 현대 아울렛도 있고 그쪽
5스타짜리 호텔, 그다음에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어쨌든 그 운항, 항만도 갖춰져 있고, 어쨌든 김포의 그 교통 인프라가, 그 관광 인프라가 그쪽에 이제 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이제 운하로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확장성들이 지금 좀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도로, 그 외곽순환 도로를 사이로, 외곽순환 도로 지금 바로 막혀 있지만 그것과 붙어 있는 지역들이 저는 뭐 리조트나 이런 특급 호텔 유치 이런 식으로 좀 하면 그쪽에 관광 벨트가 더 화돼서 더 김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지역 개발에서의 상승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이 이제 필수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도시지구 부분은 2013년도부터 지금 이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 올해복합단지 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고촌 역설동 개발 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개발제한구역 지침이 이제 약간 변경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기구, 2기구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경기당 그쪽을 이제 그 어떤 호텔이나 전호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산 쪽으로 해가지고 호텔 개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제한 검토들이 많았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호텔 입지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가 되다가 됐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연구원에서 출자 타락성 영역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순수 이제 어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어떤 김포시의 공공성을 좀 기여하는 방안이 그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화시설단지도 같이 묶여가지고 50% 정도 차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그 특화시설이라고 이제 한 곳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 지금 어쨌든 그곳이 살려면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기업들이 얼마나 그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가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에 참여하는 건 공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밀히 2003년도, 13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2019년도면 6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 6년의 세월 동안 사실 이 시대사적 트렌드의 변화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현실성 있는 그런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안들이 저는 이 안에 좀 토지 이용 계획, 개발 계획 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저는 미리 전제를 할게요. 고촌지구 복합 개발사업 투자 동향, 고촌지구 복합 사업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름대로 있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김포 도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를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 6대 시위회 때 그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할 적에 조건부 3년의 조건부 신청도 있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합병화라고 최근에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도시공사에는 지금 중요한 현안이 만약에 이제 합병하게 되면 어떤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사업,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조정 내지는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도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에 대한 보고가 없이 지금 고촌지구가 동해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으면 어느 초등학교를 보내겠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시 안팎에서 뭐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김포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못해왔다. 사회 문제점도 많았다. 그리고 청산을 하게 했다가 지금 다시 합병하게 했는데 사업안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언급했다시피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사업 조정, 향후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한 정리가 된 다음 그 이후에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부가 뒤죽박죽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해줬는데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실대에 들어서서 정화영 시장님이 감사실 감사를 지시했고요. 사업이 정리되고 나서 앞으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겠다, 사업은 어떻게 했고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데 해결 기미는 안 보이고 느닷없이 축제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민의 대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조사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해 줄 건 없고요.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변명은 아니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지속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공사가 새로 이제 신설된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저희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운영이 되고 오면서 또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청산 문제를 도시공사 청산이 아니고 합병해가지고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기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피력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청산을 하게 됐을 때는 다 정리되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인수인계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처음에 공사가 설립 부분이다 이러면 충분히 그렇게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사는 그 전부터 운영이 되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조직 개편 관련된 거는 지금 우리가 사업지원계획안을 이제 어제 시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본부 체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공사하고 공단하고 이제 뭐 노조부터 해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지난번에 통합 운영됐을 때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신청 김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선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청산이 아닌 통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통합의 마무리가 잘 된다는 신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신규 사업보다는요. 지금 이제 당초 도시공사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지난번 이제 우리 시 감사를 통해서 한 2개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이제 도시공사가 청산이 되는 시점까지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진행할 수가 없는데 그 사업들을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부터 해가지고 그 피해봤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 기능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하겠는데요. 방금 신규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지금 이 지구는 고촌 2부지는 우리 복합지구였습니다. 그럼 지금 1지구 합쳐서 이거는 기존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예전부터 이제 진행돼 왔던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동안 그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도 의회 의결이 나면 이제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지구, 2지구 합해서 세대 수가 3,300세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35 인구 계획 안에 이 고촌 1지구, 2지구 4,300세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거는 2035 도시기본 계획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2020 도시기본 계획에 예,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이미 사전 반영이 되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료 복합지구 단지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의 고촌이 다른 김포 반면 타 지역에 비해서 뭐 개발에 제한 구역이 많다 보니까 재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는 반발이 상당히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명칭이 바뀐다던가 이런 예상되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건 이제 그 의료복합단지하고 이제 역사경 개발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아마 이제 그 전부터 많이 공청회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가구에 따라서 예상되는 민원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청사 은광소장입니다.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신동 의료복합단지와 UEC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출발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여건은 그린벨트였는데 2016년에 그린벨트의 사업의 해제 지침이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1km 안의 연수적 지역은 5년 안에 개발을 못한다. 우리는 두 가지 사업을 별개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한쪽 사의 부지를 5년 후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형태가 발생이 된 거고, 또 국내 전라도 광주에서는 똑같이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는데 최종 심의에서 대학병원 해제는 그린벨트의 사업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측이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지구와 2지구를 같이 합쳐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사업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검토나 사업 계획이 좀 달리해서 아까 말씀한 6만 회 정도의 기후 유치를 집어넣고, 그래서 공동주택과 주거,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접 근접의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심.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주 의향 기업, 제가 리스트 현황을 봤는데요.
이 입주 기업명은 본 최종적으로 어찌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전 기업명을 딱 봤을 때 이 시네폴리스 영상단지 했을 때 다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규가 맞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기업들이 맞나요? 여기는 공모시에 민간사업자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기업 유치를 어디 할 건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평가받은 업체의 리스트고 이미 여기는 이 부천지역에 오도록 수가 냈기 때문에 시네폴리스로 갈 명분도 없고 아니요. 시네폴리스 영상 할 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도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시네폴리스하고 중복 확인은 못했는데 현재 우리한테 제출했던 기업들은 김포 부천지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지구의 김종현 프로덕션 부서에서 쭉 명시되어 있는 거 한번 시네폴리스 영상단지 할 때 의향을 밝혔던 업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답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포 부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 도시공사의 그 기본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보면서 이게 김포 도시공사가 김포 전체를 생각하는 계획일까? 저는 김포 도시공사는 김포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김포 도시공사의 역할이 김포 시민을 위한 일인데 토지를 싸게 사서 또 개발을 해서 민간기업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토지 이용이 그리고 또 고촌은 또 굉장히 또 지금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있는 도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고촌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김포도시 전체가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균형 개발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김포도시공사는 계속 남부 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도시공사의 원래 목적은 균형적 지역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적 지역 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5개 읍면이라든지 북부권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하면 할수록 김포도시공사는 환영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포도시공사만을 위한 일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지? 시민의 땅을 싸게 사서 민간한테 비싸게 파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그런 작업을 만약에 해주셨다면 여태까지 김포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 왜 그렇게 시민들이 김포도시공사한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만약에 공적인 일을 좀 더 해주셨으면 김포도시공사가 뭐든지 할 때마다 공적인 일이니까 공사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지금 신임을 받을 텐데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토지 이용 계획은 민간 기업이 하는 만큼의 토지 이용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계획이지 이건 공사가 하는 사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민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크게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포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쪽 천둥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 준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 할수록 김포의 기능이 강서구한테 이득을 주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사요. 그럼 김포 시민은요 이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김포 시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하다못해 에버랜드를 진다. 그러면 거기 전 예시입니다. 제가 이거를 에버랜드를 지려는 게 아니라 이 노른자를 이용해서 김포 전체 시민을 위한 하지 않는다면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한테 예. 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거는 큰 틀에서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고 싶을 부분은 도시공사 당연히 공적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이 낀 겁니다. 근데 왜 민간이 끼냐면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비 확보하려면 수천억 자본이 드는데 저희 자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간접 투자 형식이 SPC 형태로 한 거죠.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5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도시공사가 25억 내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자본들은 민간 자본이 다 봅니다. 단가부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민간 사업자들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권, 상부건축의 사업권 사실 가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절대 명분이 있고요. 도시공사 참여해서 공공기업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하기 위한 18,000평 정도 땅을 민간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페이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을 유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얻는 수익이 도시공사로 다 귀속되는 게 아니라 누적 수익이 되면 다시 시에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그 국권이든 또 한쪽이든 그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도시공사 하나 있는 민간 법인처럼 민간하고 사업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되어버린다는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다시 시에 배당이 되고 또 시의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여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님 때도 계속 말씀드린 사실 공사한테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포시 모든 개발을 도시공사가 다 하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5 계획도 사하고 2035 계획을 만들면서 공공이 참여할 부분 또 민간의 부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사는 당장 우리가 참여하면서 얼마만큼 공공가치를 최대한 얻어내고 그거를 민간사업과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는지 이게 관점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토지용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인허가 측면에서 공공성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사장님 말씀에서는 그 공기업의 어떤 그 공개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그쪽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커지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뭐 도시공사나 LH가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도시공사의 전임 사장님들은 돈을 들여서 공사차를 발행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했어요. 땅을 사서 우리가 도시공사 모든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했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서 사업하다 보니까 1,500억 정도만 이자만 내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하려면 이런 간접 형태로, 스피시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도를 가고 있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이제 땅 숫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작업, 지금 모든 하시는 일들은 김포 전체 시민과의 그 공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 토지 이용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이게 다인가라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김포 시민의 전체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김포의 노른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뭔가 다른 기획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다시 한번 변형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연 오강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들의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뭐 지역구의 시장으로서의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전제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억 기내 사업이 원래 최초에 계획 잡았었던 곳에서 연기가 됐죠. 연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합장 내장자를 선정해 놓고 사실은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체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업의 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당초보다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선합장자 선정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원래 기반시설 공사 준공이 원래 계획은 언제로 잡았었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보다 당초 잡았던 일정보다 10개월 정도 늦게 가고 있다라고. 10개월 정확합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의 기간과 지금 추진계획 올리신 것과 딱 10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정확하게 누적은 되는데 저희가 누적 대상자가 선정되고 내부 공백 기간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이 루스하게 갔다 그 측면에서 그 알아보시고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계획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관과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정확하게 비교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초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되게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도시적인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는 지역과 추락한 모습이 보이는 데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제 항상 그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때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 문제, 도로에 대한 구비가 되지 않거나 또 원래 계획과는 달라져서 교통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생각과는 원래 계획과는 또 달라져서 교육의 문제가 늘 발생이 되고 또 환경 문제도 그렇고 편의시설,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원래 계획과는 달라져서 불편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문화특화시설 유치, 참 좋은 말이죠. 일자리 창출도 김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래 목표와 목적에 걸맞게 만들어진다면 또 갖춰진다면 이 개발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항상 이 계획들에서 벗어나고 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이 그런 결과들이 계속 구축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대로 문제고 개발을 요구하는 지주분들은 또 지주분들대로 불만이 또 쌓이고 계획이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문화특화시설 유치 이런 목적에 좀 걸맞게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게 아까 얘기했던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등의 다양한 원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다려서
사업을 계속 실수에 들어가야 나갈 때 공공시설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한 85% 정도가 이제 사유지 소유 중인데 사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개발적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은 빨리 진행해 주기 원하고 있는 그 정책입니다. 네. 주민들의 민원들이 잘 해소된 가운데 개발이 정상적으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뢰실 계십니까? 네, 우려스러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도시공사가 이 순기능에 대한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남부권에 이제 사업이 집중됨으로 해서 이 도시공사의 순기능이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을 하지 못하고 어떤 수익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하고 또 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어떤 처음에 일관성도 좀 부족했고요. 또 아까 유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사업 자체는 상당히 도시공사의 어떤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아마 작년에 후반부에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건 난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우려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우려가 이게 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근데 지금 실무 책임자 누가 하시는 거죠? 이거 기획하신 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좀 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어떤 사업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는 사업이다. 라는 어떤 그런 외부의 우리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울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화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화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홍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은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쪽 사후 자주식 주차장 신주권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시도 5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사후 모상 6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주식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재지는 서울동 883번지 외 인필지 시유지 1469.8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3,966제곱미터로 3층 규모의 주차장으로서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조 한강 시내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 단지 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업용수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규모는 부천호 풍공리 산 80-1번지 11필지 12,158평방미터이며 매입 금액은 18억 5,949만 원으로 취득 대상은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공작물 74억 2,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187조 의안번호 2384호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동의받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7년 농업중앙회 김포시 지부와 시 근고계약 시 근고계약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9억 원을 지원받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조 의안번호 제2385호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민장학회 사무실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회 사무실은 지난 4월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민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것을 평생학습관 1층으로 축소하여 이전하고 기존 민간 건물 임차 보증금 1억 3,750만 원을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확대 및 시민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경비 절감을 위한 장학회 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바 시민장학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중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71호로 분류된 안건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민 행정서비스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 개편 시마다 변경되는 부서 명칭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부서 명칭 변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2호로 분류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7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0명으로 증원하여 하반기 조직 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소의 증가와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청사 활용 및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4호로 분류된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2019년 제2회 추정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 의회의 사전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5호로 분류된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익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출연기관으로 비영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의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을 위해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사무실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사용하였던 사무실 관리비 등을 장학사업에 활용하므로 장학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1호로 분류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이 주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식 의원님. 조례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어제 홍보를 통해서 그 신도시의 그 현안 해결을 위한 TF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만 명, 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지금 수년째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어제 오후 발언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회신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경력 전문 경력가 이 두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39페이지. 39페이지 전문 경력관. 문방위 쪽하고 문기센터. 네? 문방위 쪽하고 안전총괄과의 문방위 쪽하고 농기센터. 농기센터요? 그 두 분을 전문 경력관으로 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전문 경력관이라고 하나요? 자격증도 그렇고 경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그 민방위 부서와 농기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경력관이냐 질의 드리는 거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안전총괄과의 문방위 팀장을 맡고 있는 그 권홍택 팀장이 지금 전문 경력관으로 되어 있고요.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 업무를 하는 그분이 지금 자격증하고 경력해서 지금 전문 경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지금 그러면 어느 분이신가요? 연구사, 연구사. 마찬가지로 농기센터의 지금 연구사분들이 아시는 분이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 답변 주세요. 예, 저희 팀장 강지우입니다. 그 연구사하고 지도사분들은 농업기술센터예요. 원예나 이런 종류의 연구 파트가 있으시고 농촌 기술 지도 뭐 이런 쪽에 지도직이 있으시고 두 가지. 그러면 이 연구사 세 분이 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김포 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 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김포 시민장학회 공유예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사무기 폐지가 되면 그 사무기 관련 일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통역과장 조직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이 이제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거기 또 사무장하고 장사가 지금 다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에는 업무 담당자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아마 좀 기간제가 될 텐데 이 업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장학금을 신청을 받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때만 일이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이렇게 쓰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무국이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업무 담당자가 배정돼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업무 실무자가 같이 행정과 안에서 처리했습니다. 아, 그럼 이사의 운영이라든지 이것도 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모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 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몇 호냐면 이게 28조인가요? 이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8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이 사항인가요? 아니요. 강사 위촉에 대한 32조. 32조요? 네네. 저희가 먼저 32조 다 삭제하는 걸로 이제 이게 내용이 바뀌면서 내 순서가 바뀌었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종이를 바꾸면서 이게 지금 종이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 밖에 시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30조 그럼 29조인가요? 28조 맞죠? 28조 4항이요. 28조 4항.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조에 지금 방금 김민수 의원님한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시장은 32조의 시장은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문구가 바뀐 게. 네네. 해석상. 교육청과장 선임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32조 감사 위촉하고 공개 모집에 대한 부분을 전면 삭제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을 주셔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정안으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제 그 당초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강좌가 한 50몇 개, 이제 많게는 막 70개 강좌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강좌마다 이게 1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고 3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 강좌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이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2항에 전규 강좌 외 특별 강좌, 이 특별 강좌는 공개 모집을 안 한다는 이유는 그 단발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단기 프로그램 특강 운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단기 프로그램 강좌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공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모집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강사 채용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설명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이 보류한 이유가 지금 위촉 기간 2년으로 한다. 이 모든 그러니까 이 31조 1항은 삭제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조례에 삭제를 하고 예. 시행 규칙에 이제 이런 사항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조례에 이제 위촉에 대한 그 강사 위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례에 이제 근거를 예. 그런데 지금 그 고려 수정안을 보면 수정안이나 이 삭제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요 1년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구를 보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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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삭제와 지금 이 개정안도 별 차이는 내용은 단지 시장이 필요한 인정한 때에만 1년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예, 1년 이내. 예. 그러니까 이 삭제하거나 이거나 별반의 차이가 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계획한 거를 보니까 이제 홍보부터 안학진의 브리스 공원공원까지 사업 내용이 9개가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동영시장쯤에 인양동에 1000-9-18하고 1000-10-12 동영시장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LH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김포시가 매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흥정수요 조사랄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원작도라면 얼마나 그런 수요가 있느냐, 필요성이 먼저 이제 수요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연초에 사실은 그 동장님, 지금 뭐 환경공간님 나가셨네요. 동장님, 공원관리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교통과 그래서 관료과란 5개 과장님하고 제가 참석 안 한 건 한 번은 뭐 아마 팀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운양동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 부지는 어디냐면 행정복지센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가는데, 인원들이 필요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자체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생긴 거 하루에 한 50에서 많게는 하루에 100명 오시고요. 또 통장단 회의나 자치위원회 발전 발행 남녀생활위원회 이런 반변단체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수백 명씩.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거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는 곳이 장기동, 그 다음에 운양동, 구례동. 그래서 제가 5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으니 지하를 파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 공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양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사무소 옆에 공원 지하,
물론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공감했었는데 느닷없이 LH 부지를 사겠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물론 좋은데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시급한 것도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향후 운양동이 어떤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사유지들이 다 입주가 완료돼서 하면 나중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데거든요. 동사무소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인데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네, 교통과장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장기동 라베니체 상가 사업주인 알토란이 우리 지금 문양동의 주차장 부지 일대 문화예술 용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요. 문화 관련 시설 설치 또는 현 라베니체와 같은 유사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은 지금 장기동의 라베니체처럼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아가지고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심리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하면 또 이래요. 개인사업자가 라베니체하고 알토란 시행사업 회장님이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빨리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분양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향후 일이고 지금 운양동의 주차난이 심각하게 현재 계속해서 민원이 촉발되고 현재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이 더 급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계획은 뭐 들으신 바가 있나요? 지금 나가신 황규만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과에서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과장님?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양동 환경복지센터 옆에 공원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 민원이 촉발되고 저 또한 여러 번 가서 딱지를 열어보고 주민들이 등본지로 왔다가 6만 원짜리 끊었다 그런 걸 돈도 없이 이거를 내년 동안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이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래적인 운양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변에 땅콩주택 같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제 전부 다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차난이 가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땅콩주택의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운양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차 문제는 운양동에는 좀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은 간다니까 동사무소에 갔을 적에 제가 공영 주차장이나 주차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6년째 제가 제 횟수로는 의원님을 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 그 공영 주차장에다 낸 적이 없어. 왜? 가면 이미 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서를 필요한 분, 그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들, 관변단체 회의, 그분들만 해도 하루에 200~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될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 딱 시끄러워가지고 동사는 민원 불만을 통출하고 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양동, 아까 얘기한 운양동, 구례동, 장기동, 장기번호도 심각한데 장기번호는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것이 병행되거나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병행 내지는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콩주택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사실은 6번 갑니다.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심각해요, 거기가. 그 문제를 좀 관련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국만 얘기한 건데 관련과가 도시계획과가 필요하고요. 교통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동작인설, 그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죠? 그 관련과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 지금 아무튼 신도시 지역은 동사무소가 추천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 좀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이사님,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연 오광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제 지역구의 내용을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풍무체육문화센터 신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풍무동이 곧 6만 명이 도래할 상황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전체 13개, 마산동 14개 읍면동 중에서 마산동 포함하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풍무동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풍무 29의 공사 중단 때문에 도로의 불편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문제는 채용 문화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풍무동의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중에 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은 나름 집행부에도 심사숙고해서 진행한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제가 환영을 하고요. 이런 체육문화시설이 더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위치상으로 보면 약간은 조금은 좀 다 같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풍무동의 어떤 중심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일정을 좀 잠깐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21년 12월 중공이죠. 네, 지역수석 팀장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걸림돌이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요? 실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항공기 수송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부터 21억 원이 지금 저희 시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45억입니다. 항공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계획인데. 45억이요? 네네.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좀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재원에서 기타 부분이 많은 걸 보고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기타 56.25%예요. 국비가 22.5%고 시비가 21.15%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그렇게 항공기 수송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21년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은 중간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조금 더 시비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쨌든 풍무동은 인구 수 비례해서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부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집행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겠다는 부탁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 지역구 이제 사오동 자주식 주차장 신축과 관련된 건데, 지금 지금
시도 5호선 개통 때문에 원래 있었던 주차장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불만이나 이제 주차 시설에 대한 민원들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교통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의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 지금 노예 주차장으로 해서 49대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9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주식 주차장 신축하게 되면 99대, 여기 약 99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지금 저희가요, 그 네. 3층 기준으로 해서 이제 99대인데, 그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는 한 150대 정도를 이제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 아니라 5층으로 그러면 예, 예. 하실 수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지금 도로가 개통돼서 좋긴 합니다만 따라서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상권이 원도심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층에 간단한 거 떡볶이를 먹으러 들어가는 분들도 노상주차장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게 싹 없어지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권도 안 그래도 시도시 쪽으로 상권이 몰려가면서 원도심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거기 설상 가상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또 지금 3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2021년 12월 준공입니까 이게?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뭐 큰 걸림돌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계획대로 좀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현 의원님 그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시도 5호선 개통은 뭐 예상됐던 뭐 계획이었고 또 그 노상 주차장과 그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 예추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이걸 시도 5호선 개통에 맞춰서 그쪽에 어떤 주차 시설을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뭐 사후식 자주식 주차장을 뭐 한다는 것 자체도 다행이긴 하지만 좀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상황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 그 시에서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에 이제 그 일반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주차에 관한 딱지인데 지금 사우동에 있는 그런 노상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과도한 그런 단속은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 어떤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입장은 좀 고려해 주시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 과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시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광환 씨 행정복지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수원 시의안건 제2373호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매월 마지막 수요일 김포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개최되는 행사는 아트홀 이용료를 2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제3항 사용자의 귀책 사유와 책임 소홀 등으로 사용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의 규정 삭제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되어 아트홀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민법 및 형법에 정한 바를 따르므로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욱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기관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73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문화시설인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에 개최되는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이용 방안을 추진하고 공연, 전시, 강연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16조 제3항 규정 삭제가 개선 방안으로 지적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해가지고 20% 할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 감면율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몇 %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경제국장 이재입니다. 사실 이제 아트센터는 거의 다 20%.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그 밑건대를 비교를 해봐서 그 유사하게 2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 감면의 근거가 타 지자체하고 평균치를 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를 했고요. 네. 또 그 대관료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20%가 적정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 감면으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보실 때 경기 문화의 날 지정 이 취지하고 지금 그 20% 감면이 적당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수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은 국장께서는 바로 내려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이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의원번호 제2374호 상정된 복지과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시 출자 출연기간 임원의 명칭을 통일되게 사용하고 김포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체계 개편에 따른 임원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이사장을 기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1인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제4항에 임원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관의 임원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따라 안 제7조 5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제8조 제2항은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쪽 의안번호 제2375호로 상정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법령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일괄 개정 조례로는 제1조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김포시 치유시설 및 시민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김포시 자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로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1부터 3급을 심한 장애로 4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1에서 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등급외를 장애 미해당으로 단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7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복지재단을 대표이사 체계로 개편하고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간 임원이 토일의 명칭 사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임원 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이 있는 적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375호로 부의된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가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복지재단 이사장이 공석이죠? 네, 복지국장 신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당일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석인데 비상근에 상근으로 한다.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본부장 채용 시에 보훈이사다 뭐 여러 가지 설로 인해서 기부이사회가 출렁이고 시끄러웠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다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복지재단 이사장이 뭐 내정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난 건 없나요? 누가 될 것이다. 없겠죠? 이사장은 저희가 네, 대표이사.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하재단 김포시 출자 출연 기관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 임원 채용할 적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발탁이 돼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참 이거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참 이게 잡음이 나고 그러면 진짜 이거 나도 부끄럽고 진짜 창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새롭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대표이사를 이제 상근으로 하는 것인 만큼 채용 과정이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네, 김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식 의원님. 우리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인사 발령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국이 워낙 중요한 곳이만큼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지금 뭐 대표이사를 이제 상부로 둔다고 이제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시에서 맡길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대표이사 상근이 필요하면 대표이사 상근으로 가는 거지. 지금 복지재단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그 연간 뭐 예산은 뭐 거의 한 10억씩 따박따박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사회복지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출퇴근 뭐 조작 이런 뭐 사건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네? 그래야 이제 김포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뭐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복지재단이 어떤 김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상금 만들고 이것도 연봉 뭐 몇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자리 만들기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지재단 설립 시에는 저희 김포시 전체 사회복지의 수혜자와 이용자, 종사자들에 대한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 그다음 정책적 접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 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눔과 기부와 나눔에 대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도 저희가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그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내부를 좀 다듬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오히려 대표이사님이 빨리 취임을 하셔서 좀 그분의 사회복지 의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사무국을 저희가 없애는 건데 사무처장님 안 계시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상관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른 저희가 개편이 되고 대표이사님 선임이 되고 나면 좀 지금과는 다른 복지재단이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대표이사가 상임이 되면 지금 사무처장 체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처장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무처장은 없고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없고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짧은 기간에 이미 복지재단 조직 진단을 얼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비상근 이사장 직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 대표 이사직으로 더 그렇게 조직이 전문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상근 대표 이사직이 되면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인건비가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근 기존의 이사장 비상근직하고 후 시장하고 대표 이사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표 이사 상근으로 갔을 때는 직급이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를 상관으로 한 거는 청소년전재단과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저희 재단 김포시 산하재단을 다 맞추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건데 문화재단과 그 인천재단은 지금 4급 상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5급 상담으로 해서 임금 테이블을 좀 조정을 할까 합니다. 좀 더 기능 정말 강화되고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직원 관리가 많다면 그때 가서는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5급 상담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무처장님과 대표이사의 그 임금 테이블을 비교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 처음에는 5급 상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다른 출연 저희 기관처럼 뭐 퇴직 공무원분들이 가시거나 이런 우려 사항은 없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개 인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진단한 부분은 육성재단과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처음 그 재단을 만들었을 때 파견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5급도 있었고 6급도 있었고 문화재단, 육성재단과 그래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예산 관리 업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 배운 거지 공무원들에 맞춰서 지역사회에 맞춤에 하는 그 기회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표 이사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잘못 오인되고 오인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은 인사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요. 또 이 밖에서 오해될 수 있는 대표 이사직이 절대 5급 이상의 보이지 않으라는 부분은 예,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민장학회가 2억 2,5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무실을 평생학습
센터로 들어오고 축소된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어떤 그 복지재단이 모금 역할만 하게 되면 지금 시민장학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똑같이 복지국의 그냥 복지과의 어떤 한 직원이 가서 담당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거기서 모금한 20억이에요. 그 인건비가 10억이고. 그럼 20억을 모금을 해서 인건비를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면 하면은 지금 시민장학회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뭐 대표이사가 어떤 분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게 그분의 그냥 일자리처럼 그냥 급여만 주는 거죠. 돈 모아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빨리 평생학습 기관으로 평생학습 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오시고 또 과장님도 워낙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5학년입니다.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의 그 충실도를 높여주시고요. 복지재단. 그 다음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철두철미하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었던 내용 속에도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 위주로 또 연관성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대표이사님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힐 수 있도록 임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떤 기대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복지재단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믿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그 복지재단의 어떤 순 기능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은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저희 의원 또는 관련 상임위, 저희 상임위에 한번 그분이 앞으로 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어떤 보고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그분의 어떤 의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그분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 홍창원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선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계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토론 및 축조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후 14시부터 토론 및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